자연 치료가 되는데 자연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물을 의사 선생님이 바꿔주나요? 안 바꿔주죠.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간과를 하고 또 환경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걸리지 않는 질병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환경이 나빠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나는 자연인이다 보셨잖아요. 거기 올라간 사람들이 왜 산에 올라갔습니까? 다 불치병에 걸려갖고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치료가 됐잖아요. 그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기적이 일어났대요. 무슨 놈의 기적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어나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환경이 워낙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산에 가서 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뭔가 본인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게 대체의학이라는 거예요. 왜? 의학에서는 안 다루니까. 그래서 제가 그 대체약을 보다 보니까 영양 쪽에 또는 솔루션별로 어떤 그 질병이 있을 때 질병에 관련된 솔루션별로 한약과 같은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근데 한약은 문제가 뭐냐면은 약초를 다리다 보니까 약초에는 영양 성분도 많지만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독성 성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그 독성 성분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걸 양약적으로 다뤄서 어떤 성분들이 진짜 사람들한테 약효를 주는지 그 약효 성분만을 뽑아내고 그것만을 갖고 제품화시켜서 만들면 훨씬 더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제품이 만든 거를 제가 찾아본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없더라고요. 아메이라는 회사도 가보고 제가 허벌라이프, 메나텍 여러분 알고 있는 회사 다 다녀봤어요. 제품 좋아요. 그냥 영양제야. 근데 솔루션별로 제품돼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포기했어요. 근데 한 5년 정도 있다가 제가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했는데 그 매장 매니저로 온 여자분이 한국에서 뉴스킨 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보고 뉴스킨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 회사를 한번 보래요. 봤더니 또 다단계 회사야. 좋은 제품들은 다 다단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좋은 원료를 비싸게 뽑다 보니까 유통 과정을 정상적으로 겪으면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파마넥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일반 유통 과정을 거쳐서 23,000군데 되는 미국 그 약국에다 맨 처음에 팔았었어요. 근데 너무 비싸서 못 사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영양제 하나에 100만 원씩 가면 사 먹을 수 있겠어요? 못 사 먹죠, 일반인들이. 그래서 파마넥스도 할 수 없이 직접 판매 쪽으로 이렇게 돌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23,000군데 뿌려져 있던 약들을 다 회수해서 다시 그거를 건강보조식품으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판매가 되니까 가격을 많이 다운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제품들이 직거래를 하려다 보니까 다단계에 많은 거예요. 이게 다단계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통 과정을 줄여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이 회사 제품이 완전히 내가 기존에 봤던 제품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정말 솔루션별로 제가 찾던 제품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LG에서 근무할 때 리아야 코카라는 사람들의 경영론을 꼭 읽으라 그랬어요. 그 지도 이 간부사원들은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평상으로 들어가서 포드 자동차에서 부회장까지 갔다가 크라이슬러 자동차가 망할 때 걸로 가서 3년 만에 흑자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근무했던 13년 동안 크라이슬러는 단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리아야 코카가 은퇴하고 난 다음부터 크라이슬러가 바로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망했어요. 그래서 벤츠에 흡수됐어요. 지금 크라이슬러 메르세데스예요. 지금은 그 벤츠 회사예요, 그게. 근데 리아야 코카가 13년 동안 근무하고 은퇴를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근데 뉴스킨을 보다 보니까 리아야 코카가 뉴스킨 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 여러분 이건희가 뉴스킨 와서 근무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뉴스킨 그 리아야 코카는 이건희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경영제 귀재로 알려진 사람인데 뉴스킨이 와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것도 CEO도 아니고 널스터 칠드런 폴스 포브 두 가지 하고 있어요. 저 가서 쇼크를 탁 먹은 거예요. 이 회사가 도대체 뭐길래 리아야 코카가 와서 일을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제품을 봤더니 제품이 완전히 외계인을 고문해서 뽑아낸 기술 갖고 만든 거야.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기술로 만든 거야. 진짜로요.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물론 여러분한테 상세한 건 얘기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이 제품이면 됐다. 제가 이걸 갖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어머니를 고치기 위해서. 그게 6년 전 얘기예요. 근데 어머니가 맨날 전화하면 건강하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시한부 인생이야. 3개월 있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스탑했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친구분들이 다 마지막 문병을 왔다 가신 상태였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품 찾아갖고 왔는데. 저한테 계속 건강하다 그러셨거든요. 그래도 그냥 보내드리기가 억울해서 계속 제품을 3개월만이라도 좀 드시면서 돌아가시게 하려고 드시게 했는데 1년 3개월 만에 완치가 되셨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 아주 정정하게 살아계십니다. 그 3개월 있다 돌아가신다고 얘기했던 그 교수가 뭐라는 줄 아세요? 피검사 보면은 피검사하면 깨끗하다고 오래 사시겠어요 이러고 있어. 제가 계속 모시고 갔거든요 병원을. 그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뭐 어떻게 고쳤냐 이분을. 좀 나랑 저기 그 교수들하고 미팅을 좀 하자라고 교수들하고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체의학에 대한 얘기, 파마엑스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뭐냐면 이거는 의사가 할 분야가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누가 할 분야예요? 개인이 해야 되는 분야예요. 개인이. 의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요. 그 얘기가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이 그 에이지락이라는 제품을 얘기를 하면서 또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우화 아시잖아요. 네, 개미는 열심히 일을 했고 배짱이는 맨날 놀기만 하다가 겨울이 돼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개미한테 가서 구걸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도 과연 그럴 거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짱이는 새로 내는 음반이 데이트를 쳐갔고요. 한류 스타가 돼서 돈과 명예를 얻었어요. 근데 개미는 쉬지 않고 너무 일만 해서 관절염에 걸려갖고 지금 병원비 걱정이 퇴산이에요. 자, 이렇게 바꿨을 때 오류가 있나요? 요즘 세상에 오류가 있나요? 없죠. 옛날에 우리는 굉장히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물론 열심히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꼭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활의 달인 있죠? 한 자리에서 열심히 20년, 30년 일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부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 나온 사람 중에서 부자 보셨습니까? 뭐가 잘못됐지 않았어요?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바뀌어요. 자,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나의 사고방식도 변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옛날 방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돈을 벌고 싶어요. 근데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경제를 모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르면서 미적분 풀겠다고 덤벼드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경제학처럼 그렇게 경제학자처럼 경제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최소한 나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변화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강남 개발될 때 강남에 땅을 사놓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왜 안 샀냐고. 그래놓고 왜 강남 부자들 욕하고 앉았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뭐 부자들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가장 그 기존의 경제가 어떻게 지금 변화해 왔냐면은 바로 베이비부모 시대와 일치했었어요. 베이비부모 시대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꾼도 부족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층도 부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타개하기자 아이를 낳기 시작했는데 그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바로 1946년부터 65년 사이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산업이 확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막 태어났을 때 의사 중에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최고였었어요. 이 당시에. 지금 산부인과 의사는 어떻게 돼요? 망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또 유아식, 그다음에 그 하기스 귀족이나 거버 유아식 같은 게 1950년대 크게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대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주전벌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가 나가기 시작해서 KFC라든지 맥도날드가 프랜차이즈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게 1970년대입니다. 20대가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연애해야 되죠. 연애하려면 뭐 필요해요? 오빠 차 샀다 너 데리러 가 있잖아요.
차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그 다음에 음악도 들어야 되죠. 팝 음악이 1970년대 전 세계를 휘어잡게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유명한 팝들은 전부 다 1970년대나 1980년대 초에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뭐 그 영화도 됐었죠. 퀸. 응? 프레드 머큐리 그 퀸 나왔잖아요. 보헤미안 랩소디 나왔었잖아요. 그 사람이 1970년대 사람이에요. 그때 하는 거예요. 이때가 팝의 전성기였었어요. 지금 팝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은 K-팝이에요. 자,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뭐가 필요하죠? 결혼하면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198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광풍이 붑니다. 이때 우리나라 강남이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서 돈 벌겠다? 꿈 깨세요.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좋은 땅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냐고. 그럼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안 팔리는 땅이 있는데 너한테 한번 씌워 먹고 싶은데 너 한번 속아 볼래? 이 뜻이에요. 그렇게 좋은 땅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2배, 3배 뛸 땅이 있으면 저는 은행 대출 받아서 그 땅 사나요? 확실하다면. 내가 못을 남한테 가르쳐줘요. 내가 먹을 게 적어지는데 절대 안 가르쳐주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40대가 됐을 때는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웬만큼 이제 안정이 돼서 편안한 생활을 이제 누리길 원해서 가전제품들이 뭐 이렇게 그 대형화되고 뭐 김치 냉장고도 대형화되고 이렇게 가전제품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게 1990년대고 이분들의 나이가 지금 이제 다 이제 50대 이상 다 됐어요. 이분들은 뭘 원하느냐? 건강하고 젊게 오래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시대가 됐다 그러죠? 자, 그런데 80세에 병이 나서 우리 어머님처럼 병원에서 20년 동안 앓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100세 딱 채웠어. 100세 시대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100세 시대는 그게 아니죠. 내가 100살까지 산다면 100살 됐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 때 친구랑 골프 치고 저녁 때 친구랑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안 뜨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100세 시대죠. 그리고 또 내가 80, 90대 갖고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이러고 다니면서 20년, 30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진 거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셔갖고 아이고 젊은 나이에 요절하셨네 이 소리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살에 죽었는데? 그걸 원하잖아요. 그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냐면 건강하고 안 늙는 걸로 안 늙고 하는 이 미용 쪽에 많은 돈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다 사업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어느 분야에서? 여기서 해야 되죠.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뭔가 사업거리를 찾는다면 이런 데서 사업하는 게 좋은데 뉴스키는 노화 방지와 미용에 관련된 제품들을 지금 출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세계적인 제품들을. 그렇다면 제대로 이 비즈니스를 지금 여러분들은 찾아서 오셨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차 산업은 뭐 그 자연에서 재화를 얻고 2차 산업은 그 재화를 가공하는 제조업, 3차 산업은 그걸 유통시키는 금융업이나 유통업 같은 거는 3차 산업. 그럼 4차 산업은 그 이후에 나온 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혁명자가 붙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질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나타나서 완전히 개벽이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1차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냐면 증기기관이 발명이 된 18세기에 일어났어요.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을 했죠. 사실 와트가 개발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개량을 했지. 근데 어쨌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자, 이때 이제 손으로 만들던 게 기계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원료가 많이 필요하죠. 근데 영국이란 조그만 나라에는 원료가 많이 없죠. 그 원료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식민지화 시켜야죠. 그래서 싼 원료를 식민지에서 갖다가 가공을 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이렇게 돈을 번 나라들이 다 지금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이때 피를 빨렸던 나라들이 다 후진국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때 후진국이 됐죠. 그죠? 우리가 식민지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냐면 전기와 내연기관이 개발되면서 일어났어요. 전기는 테슬라하고 그 에디슨이 만든 직류, 테슬라가 개발한 교류전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에디슨 연구소 미국에서 개발됐어요. 그리고 자동차, 비행기, 전차, 기차 이런 내연기관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철도 산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미국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영국에 있던 세계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해갖고 지금 세계 패권은 미국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꽉 잡고 안 놓고 있죠. 이등 국가가 덤비면 다 작살을 내죠. 소련이 덤볐다가 작살나서 러시아 됐죠. 일본이 한번 덤볐다가 작살나갖고 지금 헤매고 있죠. 지금 중국이 덤비고 있잖아요. 요건 곧 작살나요. 지금 작살 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이래서 이 전기기관, 내연기관이 하면서 석유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됐죠.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갑자기 떼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5.18을 벌리기 위해서 노동자를 보내서 5.18을 벌어들이면서 식민지에서 근대화를 이루는 어떤 그 계기가 된 게 2차 산업혁명 덕분이에요. 자,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이에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너무나 빨리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세상이 바빠졌어요. 정보의 홍수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그걸 이용해서 사업화해도 금방금방 또 다른 사업이 나오면서 굉장히 빨리 세상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 때는 일본이나 독일처럼 뭔가를 보고 그 기술을 산업화시켜서 그 공정을 딱 그 표준화된 공정을 만들고 똑같은 제품을 탁탁탁 찍어내는데 특화되어 있는 나라들이 돈을 벌었는데 그게 바로 일본과 독일이었었어요. 그때는 일본하고 독일이 선진국으로 올라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보가 홍수가 일어나면서 모든 게 다 노출이 돼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막 제품을 빨리빨리 만들어내서 그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일본하고 독일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은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요. 얘들 못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하고 국민성이 안 맞아요. 빨라야 돼요. 통밥을 잘 굴려야 돼요.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해? 우리나라가 잘하죠. 우리나라는 늦는 거 못 참잖아. 인터넷 띡띡띡 나오면 못 참잖아. 그죠? 뭐가 팍하면 팍팍 뭐가 나와야죠. 그죠? 집에서 뭐 팍팍 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잘 맞는 게 우리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1차 산업혁명 때 식민지가 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2018년도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산업혁명이라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개인의 생활에도 좌우를 하게 돼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로봇, 인공지능, 3D 프린트, 가상현실 이런 걸로 인해서 오게 되는 혁명인데 이걸로 인해서 바뀌는 세상은 앞에 1, 2, 3차 산업하고는 게임이 안 되게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 세상을 바꾸고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토머스 프레이라는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여러분들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최초의 인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지금 현재 없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심각해요. 자, 4차 산업혁명은요. 인공지능, 3D 프린터, 로봇, 가상현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기술이에요. 자,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세상이 바뀌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것들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뭐죠? 사람이 없이 운전하죠? 이게 뭐예요? 무인자동차죠? 무인자동차가 나오면은 우리나라에 김여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김여사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없어질까요? 네? 택시 운전기사분, 트럭 운전기사분, 버스 운전기사분은 다 직업을 잃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리운전 당연히 없어지죠. 그것만 없어질까요?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보험. 그것도 없어지죠. 그럼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없어지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왜 몰라요? 대기업이. 다 압니다. 그래서 요새는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하냐면 자전거 타다 다쳐도 돈 주고 엘리베이터 타다 다쳐도 돈 주고 길 가다 다쳐도 돈 준대. 그게 무슨 자동차 보험이에요? 생명보험이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 들어있는 고객들을 지금 사서 얼른 끌고 가고 있어요. 생명보험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요. 미리 준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거기다 전기자동차로 이게 같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는요. 이제는 뭐가 되냐면 가전제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믹서기하고 똑같아요. 믹서기 1단 누르면 늦게 가고 4단 누르면 빨리 가잖아요. 거기다 뚜껑 덮어놓으면 뭐가 돼요? 자동차 아니에요? 믹서기 도는 것도 바퀴 달고 뚜껑 덮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기 코드 꽂을 수가 없으니까 전기를 배터리로 하게 되죠. 그럼 배터리하고 모터만 있으면 가는 게 전기자동차 아니에요? 그거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삼성, LG 제일 잘하죠. 자, 그럼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계 3대 배터리 회사가 어디냐?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3대 회사예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 산업 잡을 거예요. 다. 두고 보세요.
인터넷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반 기술들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주유소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고치는 메카닉들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줄 아세요? 애트리가 독자 개발한 쿼드코어 구조 기술을 기반으로 4개의 동시 동작하는 두뇌가 특징입니다. 칩의 크기가 100원짜리만 해요. 칩 크기가. 향후 자동차 앞쪽 유리창에 블랙박스처럼 설치하면 됩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프로세서로 관련 기술은 국내 5개 업체의 기술 이전돼 내년 말쯤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자동차 최고의 프로세서예요. 세계 최고예요. 이거 이미 벌써 2017년 말에 자동차 회사 5개 자동차 회사에 벌써 기술이 이전됐어요. 조만간에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내년에 첫 트럭이 나오기 시작해갖고 아마 2023년 정도 되면은 그 택시나 이런 것들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볼 때는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길어봐야 5년 안에 다 직업 없어져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5년 후에는 진짜 아무 데도 갈 데 없어요. 자, 보세요. 이거 주차 완료. 이거 뭔지 아세요? 주차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차에서 내려서 그냥 주차 눌러놓으면 지가 동네 주차장 빈데 찾아가서 자기가 정차해요. 그러고서 5분 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누르면요, 지가 돈 내고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개발 다 끝난 거예요. 자, 드론 아시죠? 이게 전부 다 애들 장난감으로 쓰고 있죠. 거대 온라인 쇼핑몰이죠. 아마존이 영국에서 드론 택배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네, 드론이 택배를 나르는 시대가 이제 성큼 다가온 것 같죠.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인근에 사는 리처드 씨. 인터넷을 통해 TV 셋톱박스와 팝콘 한 봉지를 주문합니다. 주문이 접수되자 직원이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포장해 드론에 실습니다. GPS 안내에 따라 유유히 날아간 드론은 주문자 집 앞에 물건을 내려놓고 곧 떠납니다. 주문부터 배송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분.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드론을 이용한 택배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 지금 이제 상업화하게 되기 위해서 다 모든 게 준비가 됐고요. 미국에다 지금 사업 신청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드론 택배가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개발이 돼서 거기도 이제 사업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세종시 2017년도 7월 달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기 때문에 조금 요건 늦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 기술은. 그러나 조만간에 이 기술이 보편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발코니에 드론 착륙장들이 다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저 아파트.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제품들을 갖다 놓죠. 30분 걸려요. 음식하다가 당근이 없네. 그리고 음식하다 당근 눌러놓으면 음식 끝나기 전에 당근 와요. 하면 됩니다. 밖에 나갈 일이 없어져요, 이제. 자, 택배 기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철가방은 어떻게 될까요? 다 직업 없어져요. 이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언제 이게 도입되냐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이런 거 안 하면 뭐 내가 뭐 사지가 든든한데 뭐 가서 내가 공사판에 가서 공사를 해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공사판은 어떻게 바뀌나 볼까요? 예, 지금 보면 이 대저택인데 김민지 기자, 네. 이걸 뭘로 만든 겁니까? 일단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일반 평범한 저택, 좋은 저택 이렇게 보실 그렇죠. 텐데요. 이게 중국 수저우에 있는 이 저택이 기존의 방식으로 뭐 인부들이 와서 뭐 사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3D 프린터로 한마디로 뽑아낸 집입니다. 저걸 3D 프린터로 뽑아냈다고요? 네, 그러니까 잉크가요 유리나 시멘트 이 모래를 이런 잉크를 삼아서 한 겹 한 겹 쌓아 올려서 이제 구조물을 만들면 이걸 조립하는 형태로 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하루에 이런 집을 10채나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뭐 큰 저택도 있지만 높이가 뭐 6층짜리 건물을 완성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시간도 70%나 단축이 되고 노동력도 80%나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빨리 만드는 건 좋지만 사는 사람들이 조금 좀 찝찝해 할 것도 같은데 어떻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집을 구하는 게 굉장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돈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좀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6층짜리 같은 빌라 한 동은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 그 대저택이 1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요가 벌써 속출하고 있고 이집트 정부에서는 이런 집들을 2만 채를 공급하자라는 그런 계약을 수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미국에서는 이거 3D 프린터로 자동차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짧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그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3D 프린터로 집이 아니라 이 지금 보이시는 2인승 전기 자동차인데 별걸 다 얘도 만드는군요. 지금 프린터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예. 미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공개한 이 3D 프린터로 만든 이 자동차 이름은 스트라티라는 이름이라고 하고요. 예. 무려 최고 속도 시속이 이제 64km, 그리고 배터리 충전을 하면 뭐 240km까지 달릴 수 있어서 뭐 도로 주행에도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이런 3D 프린터 자동차까지 나오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또 좋은 차들이 보급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습니다. 집과 자동차까지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내 3D 프린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3D 프린터로 음식도 프린트할 수 있어요. 이게 나사에서 만든 피자 프린터예요. 이제 우주인들이 우주에 나가면요, 피자 프린터 누르면 피자가 만들어져요. 이건 벌써 개발이 끝난 거예요. 실제로 이걸 상용화시킨 게요, 지금 스페인에서는 이미 벌써 가정용 3D 프린터가 나와 있어요. 이걸로 빵 같은 거 다 프린트해서 먹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빵 누르면 나와요. 바게트 빵이라든지 무슨 크로생이라든지 누르면 다 그대로 만들어서 나와요. 자, 이게 더 발달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음식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짜장면 누르면 짜장면 그 프린트해서 나오고,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또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프린트가 돼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제 아바타 탁 놔두고 여러분 몸매가 똑같은 아바타 놔두고 거기다 여러분이 디자인해 놓고 저녁 때 인쇄 버튼 누르고 자면 아침에 여러분이 입는 옷이 인쇄되는 날도 올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 3D 프린터로 프린트한 옷 갖고 패션쇼가 지금 실제로 열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같은 건 아직은 못 만들어. 그러나 조만간에 만들어질 거예요. 자, 수술하는 이거 돼지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젖이 많잖아요, 이게. 자, 이렇게 수술하는데 여러분 로봇한테 수술 받고 싶으세요? 찜찜하죠? 잘못해서 쿡 찌르면 어떡해? 그죠? 그럼 이거 한번 보고 그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사람 수술하는 건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손가락만은, 엄지손가락만한 포도 있죠? 포도 수술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확대해서 그렇지 엄지손가락만한 거예요. 이거 뭐 까는 게 뭐가 어려워요? 꼬매는 게 어렵죠. 여러분 이거 꼬맬 수 있어요? 이 껍데기 안 찢어지게 꼬맬 수 있어요? 사람한테 수술 받으실래요? 로봇한테 수술 받으실래요? 자, 로봇은요 술도 안 마시고요, 와이프하고도 안 싸워요. 잠도 뭐 필요 없어요. 얘는 24시간 수술해요. 수술하는데 요만큼도 실수가 없어요. 사람은 실수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요 성모병원에서 작년에 로봇 수술 몇 번 했냐면 800회를 넘게 했어요, 로봇 수술을. 그럼 지금 여러분이 수술을 만약 받게 된다 그러면 사람한테 하는 거하고 로봇한테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비쌀 것 같아요? 로봇 수술이 비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로봇 수술 하고 싶어도 돈이 비쌉니다. 사람한테 하는 게 싸요. 그러니까 싸게 하고 싶으면 사람한테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뭐 전날 술을 먹었든지 와이프하고 싸웠든지 그건 난 모르지. 그죠? 자, 이거 지금 이것뿐만이 이제 아니에요. 로봇은 단순히 반복 노동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까지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신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내데스크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 평범한 호텔 직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람이 아닌 로봇입니다. 손님의 가방을 객실로 옮겨주는 젊은 남성 역시 로봇입니다. 이것도 로봇이에요? 일본 나가사키현의 문을 연 헨나 호텔. 로봇이 아까 그 이 남자.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 가운데 경비원과 관리인을 제외하면 모두 로봇입니다. 대형 매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 today? 손님이 화면에서 원하는 물건을 선택하면 로봇이 친절하게 상품이 있는 곳까지 안내합니다. 이 안내 로봇은 원하는 상품을 찾아주고 남은 수량과 가격까지 바로 알려줍니다. 한 남성이 터치스크린에서 메뉴를 고릅니다. 선택한 메뉴는 할머니의 스파게티. 메뉴를 클릭하자 사람이 아닌 로봇이 요리합니다. 면을 끓이고 소스를 만들고 전문 요리사 못지않은 솜씨를 뽐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4시간 동안 순찰 활동을 하는 경비 로봇과
햄버거를 자동으로 만드는 버거봇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로봇의 발달로 인해 미국에서 2025년까지 로봇 때문에 없어질 일자리가 910만 개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최근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10년간 제조업에 로봇을 도입해 노동비를 줄이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33%로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 기술의 진보가 일자리 환경까지 바꿔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 위기감을 별로 안 가져요. 왜? 내 주변에 별로 이런 것들을 못 봤거든요, 아직요. 그러나 보세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여러분 주변이 바뀌어 나가요.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때는 이미 굉장히 늦은 거예요. 왜? 어느 날 내 자리가 없어져서 해고 통보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6월 취업자가 10만 6천 명 증가했다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제조업의 주축인 40대는 12만 명이 급감했어요. 제조업 자영업자 쑥대밭대 가고 40대 가장 15만 명이 일터 잃었어요. 한 달 만에. 자, 제가 제 매형이요. 우리나라 경제 교수 중에 거의 뭐 탑 클래스 교수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 우리나라 경제 대표로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은 정치 대표들이 모인 데라면 영국에는 또 이제 이 경제 대표들이 모이는 저희가 연합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유엔 대사처럼 나가 있는데 6년 이제 3년 임기 2번 하고 이제 내년에 임기 끝나고 들어오실 거예요. 작년에 들어왔길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거기 있는 많은 그 과학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옛날부터 이런 기술들은 만들어져 왔고 그때마다 다 잘 대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감이 없더라고요. 그 형도 우리 매형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맞다. 로봇 기술, 3D 프린트 뭐 여러 가지 기술에 관련된 일자리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로봇 관련 기술 배워갖고 취직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없죠? 드론 기술이라든지 로봇 기술이라든지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을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고용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갈 자리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맞지만 그거는 지금 자라오는 아이들이 갈 자리고 지금 베이비부머 시대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 형은 어디서든지 세금만 끄덕이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생기는 데서 세금 뜯고 여기서 세금이 없어져도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세금은 똑같아요. 그럼 나라는 문제가 없어요.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업을 잃는 40대가 100년까지서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니까요 지금. 왜? 나라는 세금 걷어서 쓰면 돼요. 어디지 세금 나올 구멍은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그건 뭐냐? 개인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문제. 지금 전부 다 경찰들 생각이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우리 매형 생각 딱 보니까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100세 시대까지 누가 자기 책임을 져줘야 돼요?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아들, 딸들이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거 무슨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직업을 잃고. 내가 평생 다닐 줄 알았던 직업은 다 없어지는데 어디서 100세까지 살 돈을 나오나요? 없죠?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대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앞으로 5년 후에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심해요. 왜? 우리나라는 로봇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먹고 살 게 없어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다가올 미래는 베이비부머 시대가 직업을 잃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할까요? 개인 창업 러시를 이루겠죠. 그럼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겠죠. 그럼 프랜차이즈를 내주는 사업이 돈을 벌까요? 프랜차이즈 하는 사업이 돈 벌까요? 내주는 사업은 돈 벌죠. 그렇지만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죠. 지금도 보시면은 그 자영업 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창업을 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벌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자영업자 중에 10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이 47%예요. 1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들이. 300만 원까지 버는 사람은 3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전체 자영업자의 17%밖에 안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개인 창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될까요, 사업이? 안 되죠. 그럼 여러분이 프랜차이즈를 내주는 사업하면 어떻게 될까? 돈을 벌죠. 자, 뉴스키라는 사업이 프랜차이즈를 내주는 사업이에요? 프랜차이즈 하는 사업이에요? 내주는 사업이잖아요. 거기다가 앞으로는 뭐 노화방지 건강 미용 산업이 뜬다면서요. 그럼 이 두 개가 같이 접목이 되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걸 준비하면은 아무리 우리 직업이 없어져도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심이 되죠. 이걸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더 좋은 게 있으면 가세요, 그쪽으로.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왜? 이 사업 왜 좋으냐? 첫 번째, 노화 방지에 관련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 이건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 없이 가능해요. 돈 들지 않아요. 이거 가입하는데 돈 듭니까? 기술 필요해요? 아니죠. 거기다가 지속적인 소득원, 은퇴를 하더라도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물어보더라고. 4차 산업혁명이 사람을 대체하는 거면 뉴스킨도 사람이 대체하면은 뉴스킨도 내가 돈을 못 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갈바닉 해갖고서는 막 데몬해주고 막 이래갖고서는 뭐 이제 뭐 손님들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뉴스킨에서 만약에 갈바닉 하는 로봇이 나오면 여러분 뭐해?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없어지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로봇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회원 가입이 안 돼. 그러면 그런 기계가 나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손님 모시고 와서 기계 보러 하라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은 누가 받아? 내가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럼 그런 기계 나오면 좋아 안 좋아? 좋죠. 지금은 일일이 회원 관리하려면 회원한테 전화해서 지금 뭐 떨어진 거 없어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이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또는 서치, 인터넷 서치하는 거, 그다음에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본 다음에 아하, 이 사람 집은 한 달 반이 지나면 비누가 떨어진다. 샴푸는 48일이 평균 주기다는 걸 다 인공지능이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한테 연락이 가요. 한 달이 지나가면 열흘 후에 비누가 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사시면 5% 디스카운트 해드립니다. 예스, 노 딱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알았지? 예스. 인공지능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막 떠 있는 거야. 인공지능은 여러분이 해야 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사업을 한국에서만 하고 싶으세요? 외국에 나가서도 하고 싶으세요? 근데 왜 안 나가세요? 이게 안 돼서 가잖아. 이게 안 돼서. 그 요즘은 이런 거 있죠. 뭐 택시를 어디서 탑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건 동시통역이 아니죠. 동시통역 기술이 어느 나라의 기술로 할 건가 하는 거를 2018년도 8월 달에 전 세계 15개 선진국이 모여서 회의를 해갖고 한 나라를 선정했어요. 14대 1로 가결이 됐는데 그 나라의 기술이 바로 우리나라 기술이에요. 반대한 일은 누굴까요? 일본이 반대했죠. 일본은 2020년 동경올림픽에서 그 기술을 자기네 기술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동시통역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면은요. 앱을 다운받아서 리시버를 꽂고 있으면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동시에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들리고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말로 들리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들려요. 중국말로 얘기하면 나는 바로 한국말로 들려요. 이게 동시통역이에요. 얘기하고 이거 동시통역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해커스톡이나 이런 거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죠. 얼마 못 가죠. 이게 2020년 동경올림픽에 적용이 돼요. 우리나라 기술이. 그럼 이게 이제 산업화돼서 나오겠죠, 상업화돼서. 그러니까 일반인들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술이 계속 발전되면은 외국 나갈 때 리시버 하나만 딱 꽂고 나가도 그 나라 놈들이 욕하는 거 다 들린단 말이야. 우리나라 같이 찰지게 욕하는 나라가 없어갖고 뭐 미국 가서 뭐 해봐야 퍽밖에 더 들리겠어. 우리나라는 다양하잖아. 그거 해석해보면 다 퍽이야. 그거밖에 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 어릴 때 주판 배운 분 계세요? 주판 연락에 배웠죠? 그거 뭐에다 썼어? 쓸 때 하나도 없었죠? 근데 엄마가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어? 엄마가 앞으로 얘가 사는 세상도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판한 거죠. 자, 여러분이 자녀가 앞으로 살 세상이 여러분하고 같을 거다. 천만의 말씀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지금 없는 직업군에 들어갈 확률이 65%예요. 아직 여러분 애기들이 들어갈 자리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아이가 막 열심히 영어 가르쳐놨는데 나중에 커갖고선 리시버 하나 딱 꽂고선 딴 사람들 영어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약 올릴 거야.
그런 시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와요. 그런 시대는.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잘해갖고 뭘 해하고 이런 거는 이제는 또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 주판 배우는 것처럼. 이제 언어의 장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개발이 돼서 나오면 외국 나가서 사업하는데 어떠세요? 완전 좋아지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뉴스킨을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절대로 해로운 게 없어요. 자, 우리는 에이지락 기술이 진짜 젊어지는 거냐만 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오늘 혹시 초대되신 분들이요. 정말 젊어지고 안 늙는 게 있다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오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 오신 분들 진짜 그걸 믿어요? 안 믿죠. 어떻게 저도 안 믿었으니까요. 저 같은 과학자가 안 믿었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를요.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술이 내가 생각한 기술이 그게 맞는지 너무 놀래갖고 제가 유타까지 쫓아가서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뭐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유전적 작용의 80%는 갖고 태어난 유전 정보가 아니라 유전자 스위치와 유전자 발현에 의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닥터 오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건강 관련 TV 쇼를 진행을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큼 유명하냐면 트럼프가 얼마 전에 자기 건강 진단서를 갖고 와서 이 사람하고 상담하는 게 TV에 나왔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유전자 얘기하면 거부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전자 조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자 조작과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유전자 발현은 다른 얘기예요. 유전자 조작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 조작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날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없죠? 근데 닭은 날개가 있잖아요. 그럼 닭에서 날개 갖고 있는 유전자를 잘라내서 여러분 유전자를 체세포를 빼내서 거기 유전자에 심은 다음에 배양을 해서 다시 여러분한테 주사를 놓게 되면은 여러분은 날개를 가진 인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한 4개월 있으면 등어리가 간질간질해져서 긁으면 닭털이 뽑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날개 가진 인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게 가능해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유전자 공학이 가능하냐면 여러분이 탤런트 사진 딱 가지고 가서 우리 애기 이 얼굴을 갖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면 가능해요. 유전자 조작해서 그렇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애기는 전전 몸매의 김태 뇌와 얼굴을 갖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가능합니다. 근데 그건 불법이에요. 유전자 조작은 불법이에요. 그건 하면 안 돼요. 자, 날개를 가진 인간은 세상에 없는 생물체죠. 이 생물체를 창조해내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유전이 돼요. 내가 날개를 갖고 팔랑팔랑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갖고 그 여자랑 결혼을 했어. 애기를 낳으면 애기는 어떻게 될까요? 날개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건드려 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 건드려 놓으면. 그래서 이건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전 세계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이걸 몰래 연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 500년 살고 싶으세요? 별로 안 살고 싶으세요? 별로 안 살고 싶은 모양이네. 트럼프는 500년 살고 싶을까 안 살고 싶을까? 와이프도 이쁘지, 돈도 많지, 대통령까지 해먹었는데 오래 살고 싶겠죠? 그거 연구시킬 수 있죠. 그리고 몰래 숨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500년이 가능해졌다. 김정은이가 5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유전이 되니까 애도 500년을 살아. 자, 여러분도 다 500년 살게 됐다. 회사 취직을 했어. 정년퇴직이 400살이야. 과장되는데 100년 걸리고 부장되는데 150년 걸려. 들어가면 쫄딱으로 75년 살아야 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500년 사는 게 별로 안 좋죠? 그럼 20대 젊은 거 아름다움을 갖고 500년 사는 건 어때요? 좋아요? 지금 사는 남편하고 500년 사는 건 어때요? 어쨌든 이거 조작은 안 좋아. 어쨌든. 그죠? 우리나라 저 부부들 다 이혼해야 되나? 왜 그래? 자,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근데 발현은 뭐냐면 유전자 배열이 절대 안 바뀌어요. 엄마 아빠한테 받은 거 안 건드려요. 그런데 유전자 배열이요. 안 변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환경에 의해서 뭔가가 지금 바뀝니다. 제가 분명히 안 바뀐다 그랬는데 바뀐다 그런다?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피아노를 새로 샀어요. 자, 피아노 치는 분이 악보를 보고 치면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죠. 근데 그 피아노가 30년 동안 조율을 안 하고 30년 동안 낡았어요. 그럼 30년 된 그 피아노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악보를 갖고 치면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소리가 나오죠. 그럼 피아노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뒤에 줄이 느슨해지거나 뒤틀렸죠.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유전자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그 줄을 조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율을 하면은 30년 된 피아노가 잘못된 그 줄을 조율을 하면은 거의 새 거랑 비슷한 소리가 나오겠죠. 이게 가능하다면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안 늙죠. 안 늙죠. 이게 애지락이에요. 지금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가 유전이 안 돼요. 자, 여러분의 그 세포가 어릴 때 갖고 있던 세포를 지금까지 갖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의 세포는 계속 죽고 새로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의 피부 세포는 며칠 주기로 턴오버가 되나요? 28일 주기죠? 그럼 여러분의 얼굴 세포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며칠 된 거예요? 28일 된 거죠? 근데 피부가 왜 이래? 28일 전에 새로 나온 거잖아. 제일 오래된 게 28일이잖아요. 근데 피부가 왜 어린애 같지 않고 다 왜 이래? 자,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피부를 지금까지 갖고 있어. 3, 40년 동안 노화가 일어나서 내 피부가 이렇게 됐어.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28일 전에 나온 피부가 왜 이렇게 되냐고요. 이거를 교수나 의사나 과학자한테 가서 물어보라고요. 누가 대답해 주나.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노화의 비밀. 왜 28일 전에 나온 피부가 어릴 때 같이 안 나오느냐. 그게 바로 아까 피아노 줄이 흐트러지듯이 내 유전자에서 뭔가 흐트러짐이 생겨서 복제해내는 피부가 28일 전에 복제해낸 피부가 어릴 때 같이 안 나오고 이상한 피부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세포 속에서.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그 에이즈락 기술 영역은 바로 이거예요. 조작이 아니고요. 자, 우리 유전자는 이 염색체라는 데 이렇게 이제 그 염색체가 유전자인데 옛날에는 몰라갖고 이게 염색체라는 거야. 세포를 보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보기 위해서 염색을 하면 염색이 되니까 잘 돼, 얘가.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염색이 잘 된다 그래서 염색체야. 근데 얘가 이제 유전자죠. 얘가 길이가 얼마나 기냐면은요. 약 30억 개의 그 염기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데닌, 시토신, 티민, 구아닌 이렇게 4개가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그 저기가 결합이 됐냐에 따라서 여러분 유전 정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30억 개가 있어요. 이 길이가 얼마나 기냐면 세포의 크기를 테니스 공만하게 키우면은 이게 3,600km가 돼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막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에 2바퀴씩 감겨서 존재를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바로 스프링처럼 보여요. 이 사이사이에 히스톤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동글동글 감겨 있는 거예요. 자, 이 유전 정보, 이 감겨 있는 유전 정보는 안 바뀌는데 이게 스프링처럼 생겼으니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죠.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 부분에 있는 유전 정보는 강하게 발현이 되고 이렇게 좁아져 버리면 여기에 있는 유전 정보는 약하게 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유전자 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최신에. 그러니까 이거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알면 유전자 발현이 뭔지를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유전자가 이게 펴지고 좁혀지는 거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과학이 아니죠. 여기다 빛을 쪼이게 되면은 넓어진 부분은 빨간 색깔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고 중간 부분은 노란색, 그다음에 이 어두운 붙은 쪽은 어두운 쪽으로 돼 갖고 이 스펙트럼을 보면은 여러분의 유전자가 지금 어떻게 변형해 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유전자 칩이에요. 요새 유전자 검사한다는 건 다 이걸 이용해서 유전자 검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 치료 목적, 범죄 수사, 그리고 친자 확인 이외에는 우리나라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외국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를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이걸 아까 제가 그 유전자 발현이 강하고 약하고 한 걸 잘 다시 한번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펴져 있다면 강하게 발현이 되겠죠. 그죠? 여기 빛을 쪼이면 빨간 색깔로 나타나겠죠. 유전자가 강하게 발현이 되니까 머리카락 색깔은 까매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조금 줄어들어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중간 정도 노란 색깔의 유전자 정보가 여기 나타나게 되고 이 사람은 갈색 머리를 갖게 돼요.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발머리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하나의 유전자를 갖고서도 다양한 머리카락 색깔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까만 색깔을 갖고 까만 색깔 머리카락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나중에 머리가 하얘지죠. 그럼 까만 색깔 머리카락을 만드는 유전자가 없어졌어요? 있죠, 그대로. 근데 왜 흰 머리가 나올까요? 얘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확 줄어들어 버리면 더 이상 작용을 못하니까 까만 머리를 못 만들고 흰 머리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늙어서 흰 머리가 나왔다 그랬죠. 근데 알고 보니까 까만 머리 만들려고 명령 주는 유전자가
턱 달라붙어서 작동을 못하면서 흰머리가 나온 거예요. 이걸 다시 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까만 머리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왜 멀쩡하게 이렇게 펴져 있던 놈이 이게 줄어드느냐?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게 이제 2006년도 5월 11일 네이처지에 나온 건데 메틸기나 아세틸기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유전자 발현이 바뀐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SBS에서 얘기 나온 거예요. 히스톤 단백질에 유전자가 감겨 있어요. 근데 이 노란 메틸기나 아세틸기가 달라붙게 되면 이게 붙어버리면서 유전 정보를 읽을 수가 없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해 주는 부분에 가서 메틸기나 아세틸기가 달라붙게 되면 이게 착 달라붙으면서 까만 머리를 만들라고 명령을 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흰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메틸기나 아세틸기는 어디서 들어오느냐?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소식하면 장수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많이 먹으면 메틸기나 아세틸기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유전자가 많이 발현이 바뀌게 되고 유전자 발현이 많이 바뀌면 우리는 노화가 빨리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이 먹게 생겨서 조금 먹게 생겼어요. 많이 먹게 생겼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붙어있는 메틸기나 아세틸기를 띄워버릴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떨어져 나가면 다시 유전자가 리셋이 되죠. 그러면 아까 피아노 줄 리셋시키듯이 리셋시키면은 내가 음식을 통해서 먹어도 다시 리셋시킬 수만 있다면 내가 구태여 굶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렇죠?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에이즈락이에요. 자, 이거 실제로요. 20대 피부에 있는 유전자 한 군을 떼어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까만 부분은 유전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닫혀 있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 좌측에서 까맣게 이렇게 푸른 색깔로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빨간 색깔은 열려 있는 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피부에 색소를 만드는 부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색소. 색소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잘 안 만들어지죠. 이게 콜라겐을 만드는 데다. 그러면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20대 피부는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고 색소가 많이 안 만들어지니까 피부가 어때요? 하얗고 토실토실하죠. 똑같은 부분에 60대 걸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색소는 많이 만들고 콜라겐을 만드는 건 꺼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칙칙해지면서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다 아무리 화장품 발라봐야 뭐합니까? 돼요,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유전자가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젊어지는 화장품 있다고 앞만 발라봐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기다 에이즈락 기술을 직접 적용을 해서 한 달 후에 똑같은 부분의 유전자를 뽑아서 봤더니 60대 할머니인가 60대면 대충 그렇게 되나? 이분의 유전자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20대랑 거의 비슷해졌죠. 100% 똑같진 않아요. 92% 리셋이 됐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10년 늙을 때 에이즈락은 1년밖에 안 늙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16건의 특허를 받았고요. 8건의 기사 공개됐고 26건의 학술 논문이 발표됐는데 자, 뉴스킨에서 26건의 논문을 통해서 에이즈락을 통해서 우리는 젊음을 잡을 수 있고 다시 리셋시켜서 젊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논문을 냈어요. 저 논문은 누가 봐요? 전 세계 박사가 보겠죠. 저 같은 사람이 보겠죠. 그렇죠? 자, 봤는데 진짜 이렇게 젊어진다고 논문을 냈어. 요거 가짜라는 것만 밝혀내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황우석 박사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갔죠. 자, 이게 가짜라는 것만 밝혀내면 뉴스키는 한순간에 문 닫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전 세계 과학자들, 삼성이나 LG, 에스토로도, SK2, 그다음에 무슨 시세이도 이런 데 있는 그 과학자들이 이거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아, 왜 안 봐요? 다 보죠. 다 보죠. 상대방 기술 나왔다면 다 보죠. 그럼 이거를 가짜라는 것만 밝혀내면 뉴스키 문 닫게 하네요. 까실까실한 놈인데 아주. 그렇죠?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논문 갖고 안 돼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 국제학술 세미나라는 걸 열어요. 그래갖고 신랄하게 거기서 잘못된 거 있는 거를 비판하고 찾아내서 거짓말이라는 것만 밝혀내면 뉴스킨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이걸 한 번 하고 끝내느냐? 아니요. 과학자들은 집요해요. 과학자들은 저도 과학자지만 내가 한 거 이외에는 안 믿습니다. 남의 건 다 안 믿어요. 내 것만 믿어요. 막
딱 해서 더 이상 내가 챌린지 할 게 없을 때 믿는 거예요. 이걸 몇 번을 했느냐? 14번을 했어요. 털털털털 털었는데 이게 진짜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3건의 과학기술상을 수상하게 돼요. 자, 어디서 기사 공개가 됐고 어디서 학술 논문을 발표했고 어디서 세미나를 했고 어디서 기술상을 받았냐 알고 싶은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리스트 다 보내드려요. 공개 다 리스트 보내드리니까 뭐 카이스트가 됐든 뭐또 박사가 됐든 의학 박사가 됐든 누구든지 원하시면 다 보내드려요. 확인 다 해보세요. 진짜가 거짓말인가. 자,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에이지락 기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은 바로 리차드 와인드럭 박사예요. 이 사람이 에이지락을 만든 연구진의 수석 연구원이에요. 이 사람이 라이프진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 그 회사는 파마넥스에 지금 인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술이 모듈이 전부 다 파마넥스에 와 있죠. 자, 이 사람이 에이지락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60분 젊음의 셈이라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개발이 되는지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자, CBS 뉴스에 나왔어요. It less, live longer 해갖고 나왔어요. 찰스 로쇼에서 장수의 과학에서 나왔어요. CNN 뉴스 Unlocking the Secret of the Aging에서 노화의 비밀을 받겠다해서 나왔어요. 그 외국에서만 나왔느냐? 일본에서도 나왔어요. NHK 장수 유전자를 찾았다해서 나왔어요.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 나왔어요. 이게 전부 다 가짜일까요? 이게 전부 다 돈 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KBS에서 돈 먹고 이거 내줄까요? 외국 회사 거?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자, 아까 국제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전부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옆집 아줌마들이요. 절대 인정 안 해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거 인정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이해시키기 너무 어려워요. 과학이 좀 어려운 과학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또 전부 다 이렇게 유명한 데서도 다 이렇게 이 기술에 대해서 이미 벌써 기사화가 돼서 나왔던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직접 내가 한번 진짜로 미국에서는 검사해서 다 나오는데 한국은 이제 이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2분을 모시고 직접 에이지락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제가 직접 검사한 게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자, 알스케어드라는 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과 독소 물질을 해독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관련된 거냐? 미토콘드리아에 관련된 제품이에요. 미토콘드리아는 유전자 안에 이렇게 세포 안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얘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인데 우리가 먹은 음식과 산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면서 그때 이제 활성산소와 노폐물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세포 에너지가 생성이 촉진이 되면은 독성 물질도 많이 나와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알스케어드는 세포 에너지를 촉진시키는 유전자. 자, 세포 에너지가 촉진되려면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야 되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거니까 미토콘드리아 개수를 늘려주면서 동시에 독성 물질을 없애는 두 가지 제품이 하나로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알스케어드예요. 자, 그럼 이 제품을 먹고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어떻게 변했느냐? 한 달 만에 이걸 제가 검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의사 2분 모시고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비를 못 걸어요. 자, 이거는 어디냐면 TCM이라는 우리나라 공인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했어요. TCM이라는 유전자 검사 공인 기관에서 한 달 동안 알스케어드를 먹었어요. 딴 건 1차 안 드셨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피를 뽑고 한 달 동안 알스케어 먹고 다시 피를 뽑고 2번 피를 뽑아서 비포-애프터 검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 의사분은 어떻게 되느냐? 미토콘드리아가 646%, 6.5배가 증가했어요. 한 달 만에.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6.5배가 증가했어요. 한 달 만에. 이건 TCM 자료이기 때문에 의사나 누구나 갖다 줘도 안 믿을 수 없어요. 이거는요. 100%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또 남자분은 어떻게 되느냐? 남자분은 1212%, 12배가 증가했어요. 한 달 만에. 어떤 제품이 이렇게 만듭니까? 자, 어느 회사에서 만약에 유전자가 어쩌고저쩌고 떠들면은 가서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검사 결과 갖고 오라 그러세요. 공인된 데서. 이상한 데서 한 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이거 누가 시비 걸을 거예요? 시비 걸 사람이 없죠? 그죠? 자, 유인원 실험을 했어요. 이건 그냥 한 게 아니라 무려 18년 동안 한 거예요. 라이프진 테크놀로지에서. 얘는 일반 원숭이에요. 원숭이한테 뭘 먹이냐? 일반 원숭이가 먹는 바나나, 사과 이런 거 먹여갖고 18년이 지나간 거예요. 유인원으로 해서 18년은 사람 나이로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30살 정도 된 거고요. 얘는 70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늙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원숭이는요, 테스트형 원숭이에요. 18년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개발된 뉴스나 알스캐드를 먹은 게 아니라 테스트의 여러 가지 조합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유수를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결과가 나빴겠죠. 지금 개발된 게 완벽한 제품이니까. 근데 얘가 18년 동안 그렇게 한 얘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얘가 지금 사람 나이로 75살이에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에이즈락 제품을요, 2009년도에 알게 됐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2009년도에 제가 뉴스킨을 찾아가서 직접 이 기술에 대해서 조셉 창 박사하고 얘기를 하고 확실하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2009년도부터 저는 에이즈락 제품을 먹고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10년을 썼어요. 여러분 10년 쓴 사람 아무도 없죠. 1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알아요. 저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제 사진을 없애버렸어요. 진짜요. 없앤다고 혼났어요. 싸그리 없애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뭐 좀 남아있나 봐. 근데 싸그리 없애버렸어요. 못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너무 젊게 보이지면요, 옛날 사진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그랬더니 자꾸 나오고 몇 살이냐, 옛날 사진 보여달라 난리를 피더라고. 전 나이 안 가르쳐줘요. 옛날 사진도 안 보여줘요. 근데 하도 뭐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9년도에 이걸 알게 되고, 제가 여러 건강 컨설팅 많이 해주는 분 중에 한 분이 텍사스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이분한테 제가 허락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 사진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2010년도 2월 13일 날 사진이에요.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예? 57, 8이요? 이분이 자기 관리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거든. 매일 화장 이렇게 거울 보고 이 주름 생긴 것까지 세는 사람이에요. 이게 63세예요. 63세. 자, 1년 동안 에이즈락 제가 얘기한 제품을 먹고 바른 다음에 1년 후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2011년 12월 12일 날 사진이에요. 몇 살처럼 보여요? 자, 또 1년이 지나갔어요. 2012년이에요. 2012년 12월 3일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허락 받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지금 이때 나이가? 지금 이 사람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지금 현재 나이가? 71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에이즈락 먹은 거 안 가르쳐줘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뭐냐면 자기가 젊다고 얘기하고 다녀요. 자기가 40대 후반, 50대 초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나이 얘기 안 해요, 이 사람도. 그리고 에이즈락 썼다는 얘기 안 해요. 이 사람 사업을 안 해. 근데 꾸준히 에이즈락은 계속 써요. 사업은 안 해요. 이분은 일반인이 아니라 바로 제 소비자예요. 이게 거짓말이면 저를 신고하시면 돼. 이거 텍사스에서 사서 언제 한번 모시고 왔으면 좋겠는데, 한국에. 한번 내가 한국에 모셔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 이분을 직접. 70살, 지금 한두 살 됐을 텐데 직접 이분이 얼만큼 젊은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 이분은 지금 10년, 저처럼 똑같이 10년을 드신 분이에요. 자, 제가 지금 에이즈락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락이 과학적으로 논문 발표된 것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TV나 이런 방송국에 나온 거 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전자를 검사해서 유전자가 프로파일이 바뀌는 것까지 회사에서 나온 자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의사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증가되는 거, 한 달 만에 증가되는 거 보여드렸어요. 유인원 실험 18년 동안 한 거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내 소비자 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이래도 못 믿는 거는 그 사람은 믿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거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10년 동안 에이즈락을 쓰시고 바르면 이 결과는 누구든지 다 나타나요. 자, 이거 갖고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내 위치가 앞으로 될지 아무도 몰라요. 4차 산업혁명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 안 됐어요.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간에 없어질 확률이 거의 6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직이 가능할까요? 이직 안 돼요, 여러분. 근데 100살까지 사셔야 돼요. 지금 준비 안 하는 사람은 앞으로 정말 큰 코 다칩니다. 헬조선이 뭔지 진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해야 조금 받아들여. 너 앞으로 이 얼마나 심각한 세상이 올지 지금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이즈락을 통해서 지금까지 건강도 찾고 젊음도 찾고 또 돈까지 벌어서
100세 시대 건강한 부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강의 끝났으니까 가셔도 됩니다.